안녕하세요, 여러분. 원격으로 하지만 잘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고요. 그 다음 학습지 지난번에 해안지형까지 하고 남아있는, 뭐 건조지형, 빙하지형, 화산지형, 카르스트지형, 이 남은 지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수행평가에 출제할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거냐면요. 여기 위에 지도에 숫자들 있죠. 그래서 뭐 1번에서 12번까지 그 위치에 이 지형들을 연결시키는 일단 문제를 낼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시크 협곡, 그다음 또 송내 피오르, 그리고 뭐 여기 메사 뮤트 마테오르 해놓고 각각 번호를 연결시키게 할 거고요. 내가 이거 지형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쓰게 하진 않고 내가 써놓고 연결하라 할 거고, 연결시킨 다음에 각 지형들에 대한 특징 적으라 할 거거든요. 그 특징들은 이제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그 개념, 특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조지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트라의 시크 협곡인데요. 요르단 여기 채티가 갔다 오면 되죠. 여기 갔다 오는지 한번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세요. 여기는 뭐냐면은 와디라는 지형이에요. 와디라는 지형. 그리고 특징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지형이다 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물이 말라있는 건천입니다. 여기가 건조기후다 보니까 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하천 유지되지 못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 시크 협곡은 되게 특이한 형태인데 골짜기가 이렇게 깊게 파여 있지. 옛날에 이제 물이 흐를 때 이렇게 골짜기를 팠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말라 있는 건천, 이걸 가지고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다. 그다음 두 번째로 메사와 뷰트입니다. 메사와 뷰트. 미국 모뉴먼트 밸리 국립공원. 미국에도 건조 지역이 넓게 나오는데 거기 있는 지형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커다란 탁자 모양의 지형을 메사라고 하고요. 얘처럼. 그 다음에 이 조그만한 기둥 모양의 지형을 뷰트라고 합니다. 넓은 탁자 모양을 메사, 기둥 모양을 뷰트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과서에서는 비나 바람에 의해서 침식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침식을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차별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차별 침식을 받냐면은 얌석의 위쪽은 단단해. 이 단단한 걸 뭐 여러분이 단단 말랑 뭐 이렇게 적어도 되거든요. 뭐 이렇게 기억하기 더 쉬운 대로 적어주면 좋은데 학술적인 용어로 치면은 여기를 단단한 암석 경암이라고 해요. 여기를 아래쪽을 연암이라고 부릅니다.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연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의 모습은 경사면의 모습은 이렇잖아. 근데 위쪽이 단단하니까 덜 깎이는 거야. 덜 깎여서 이렇게 되고 아래쪽은 물렁물렁하니까 더 깎이는 거야. 그래서 위쪽은 덜 깎여 있고 아래쪽은 더 깎여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지형이 바로 이 메사. 그리고 거기서 메사가 그대로 평행하게 후퇴한 지형, 더 평행하게 깎인 지형, 기둥 모양의 지형이 이제 뷰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사 뷰트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섯바위입니다. 버섯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버섯바위라고 부르고요.
바람에 의해서 침식을 받는데 바람이 직접 침식을 하는 건 아니고 바람에 날린 모래나 작은 자갈 등이 침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막 지형에서 바람이 불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모래나 자갈을 띄워서 여기를 깎는 거지. 그래서 아래쪽은 이렇게 얇고 위쪽은 두꺼운 버섯 모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학습지에도 이제 바람에 날린 모래가 바위 아랫부분을 침식해서 형성된 버섯 모양의 바위. 버섯 바위. 외우기가 굉장히 쉽죠, 이건. 네. 그리고 매사에서 침식이 진정되면은 뷰트라고 했죠. 자, 이어서 빙하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지형. 첫 번째 피오르입니다, 피오르.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U자형 골짜기. 이걸 뭐라고 하면 U자곡이라고 해요. 또는 빙하의 침식이라 해서 빙식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V자곡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 하천 지형에서 V자곡 또는 하식곡 배웠었습니다. 하천의 침식이라 해서 하식곡이라고도 하고 또는 V자 형태로 깎아서 V자곡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빙식곡 또는 U자곡 같은 경우는 빙하 같은 경우는 더 천천히 흐르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깎아 이 골짜기의 측면부까지 다 깎아버린단 말이야. 천천히 더 세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U자 형태로 깎는다 해서 U자곡이라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빙하가 깎아놓은 U자곡에 나중에 물이 차올라요. 그렇게 만들어진 현만, 좁고 긴 만을 가지고 피오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해안지형에서 만 배웠죠. 여기 여러분들이 뭐 직접 그릴 필요 없는데 자 이렇게 생긴 게 만이잖아. 근데 피오르는 좀 극단적인 형태의 만이라 생각하면 돼. 이런 만이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누가 깎았냐면은 빙하가 이렇게 골짜기를 깎았던 거야. 이렇게 U자곡을 만들어놨고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만이 피오르만, 피오르라고 이제 불러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참고 자료 뒤쪽에 있는 참고 자료에서 네, 요 그림도 한번 참고하면은 좋겠네요. 형성 과정 말해놓은 거예요. 형성 과정 설명해 놓은 건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빙하가 거대한 빙하가 침식을 해서 이 골짜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빙하가 후퇴하면은 이 골짜기가 드러나겠죠. 그럼 이게 U자곡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나중에 이제 물이 차올라서 바다가 차올라서 이제 이게 피오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는 피오르 이게 강이 아니고 바다인 거야. 바닷물이 여기 골짜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강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다음으로 호른입니다. 호른이란 지형입니다. 스위스의 마테호른이라고 유명한 저 지형이 있어요. 호른 지형. 이것도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뾰족한 봉우리 지형입니다. 여기는 지금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향으로 빙하 침식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날이 서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깎고 그다음 이쪽으로도 깎고 이쪽으로도 깎고 해서 그 중간에 뾰족한 부분만 남은 거예요. 지금 여러 방면으로 깎여서.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깎이고 중간에 뾰족한 봉우리만 만들어졌다. 이걸 호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초콜릿 중에 토블론이라고 알아요? 요 초콜릿. 이게 바로 이 호른에서 본따서 만든 초콜릿인 거예요. 이렇게 인증샷도 찍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스위스 가면은
한번 해보고요. 이 뾰족한 초콜릿의 모양도 아까 여기서 본 따서 만들었나 봐. 비가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뾰족한 봉우리 호른입니다. 호른. 지역 이름은 호른이에요. 여기를 가지고는 이제 마테호른, 스위스의 마테호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리토 모레노 빙하라는 아르헨티나의 빙하 지역입니다. 되게 유명한 빙하인데요. 이렇게 봐서는 좀 약간 잘 안 와닿죠. 되게 장엄한 빙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타고니아 얘기하면서 파타고니아 사막 얘기했었나요? 비그늘 사막.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이 파타고니아 빙원 그리고 파타고니아 빙하는 그 사막까지 내려가기 전 아직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입니다. 이 페리토 모레노 빙하에 대해서는 내가 개념을 물을 때 이 빙하의 형성 과정을 물어보도록 설명하라고 쓰라고 지시를 하도록 할게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어 우리 예전에 사막기후에서 설명했던 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건조기후. 여기서 비그늘 사막이 있었죠. 이 안데스 산맥에 이쪽에는 비나 눈을 내리고 이쪽에는 비나 눈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 게 이 편서풍이라고 했었고요. 이 지역에서는 항상 태평양에서 편서풍이 불죠. 그래서 이 태평양에서 습기를 머금은 편서풍이 1년 내내 부는데 이게 이 안데스 고산지대에 눈을 내리는 거야. 그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빙하가 여기에 이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빙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데스 산맥에 만들어진 거고 거기서 이제 흘러내린 떨어져 나온 빙하가 바로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은 태평양에서 이제 편서풍 태평양에서 스뷸난 편서풍이 불고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이제 빙원을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흘러내려서 또는 뭐 떨어져서 이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로 한번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습한 편서풍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이게 눈을 내리고 고산지대에서 눈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흘러내려서 이 페리토 모레노 빙하를 만들게 되었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가 이 호수로 녹고 있고 그 뒤쪽 고산지대에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야. 공급되고 녹고 그러면서 이 모양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저기는 가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인트 헬렌스 화산입니다. 미국에 있는 화산이고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데 워싱턴 DC는 여기인데 워싱턴주는 우리 지난번에 시애틀 얘기했던 미국의 북동부에 해당됩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 위치 확인해주고 여기는 제가 그거랑 연결 짓도록 할게요. 여기 세인트 화산이 위치한 산맥 묻도록 할게요. 어떤 산맥이니 여기 로키 산맥이죠. 그래서 로키 산맥이랑 연결 짓도록 하고 로키 산맥이 이제 신시가 아니고 신기스콕 산맥이죠. 로키 산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조산대에 위치하는지
물은 다음에 그 신기습곡산맥의 특징 제가 설명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습곡산맥 또는 이제 신기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에 또 속해 있기도 하죠.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학습지에서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신기습곡 산맥의 특징. 그래서 이 로키 산맥과 같은 산맥의 유형을 뭐라고 하는지 묻고 신기습곡 산맥이라고 써주고, 또는 뭐 환태평양 조산대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신기습곡 산지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징들 뭐 이런 특징들 제가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해발고도가 중생대 말에서 현재 조선운동,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조선운동으로 만들어졌다. 해발고도 높고 급경사다, 지각 불안정하다, 화산 활발하다, 뭐 이런 거 쓰라고 제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용암류입니다. 이것도 그냥 용암류라고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써놓는다 했죠. 제가 써놓을 때 레이카네스 반도에 용암류 뭐 이렇게 써놓을게. 그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아이슬란드에 있는 지도랑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할게. 왜 여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라고 또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판구조론에서 학습한 거,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지면서 아래쪽에서 마그마가 용암류로 분출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해양 지각이 갈라지고 마그마가 상승돼서 용암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양판이 갈라진 지역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올라온다. 마그마가 땅 속에 있을 때 마그마고 올라오면 용암이죠. 그래서 올라와서 용암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상절리라는 지형 보도록 합시다. 현무암질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지형입니다. 주는 뭐냐면 기둥이야, 기둥. 그리고 상 모양이죠. 순상지, 선상지 할 때 계속 상자 썼잖아. 전리는 틈이야, 크랙이야, 크랙. 그래서 기둥 모양의 이 전리를 가지고 주상전리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진짜 마인크래프트처럼 다 기둥 모양으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런 지형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현무암질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용암이 식을 때 이게 주상절리입니다. 일단 식을 때 이 중심부를 향해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주변부는 당연히 벌어지게 되겠죠. 얘네 웅크리다 보니까 이 기둥 사이사이는 틈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주상절리입니다. 여기 자이언트 코즈웨이라는 지형의 뜻은 거인의 뚝방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저는 진격의 거인의 땅올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막 여기서 그거로 막 장난도 치고 그랬어요. 이렇게 화산 지형 중에서 우리는 안 다루지만 순상화산이란 지형도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약간 초대형 거인의 승모근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막 여기에 아까 봤던 것처럼 갖다 붙이고 또 옆에 미카사도 그려주고 같이. 네.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여기도 지금 터키에 있는 지형 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지형인데요. 파무칼레라는 지형이에요. 파무칼레. 이 지형 이름은 석회화 단구라고 합니다. 석회화 단구.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거 석회화 단구라고 적어주면은 되겠습니다. 다른 지형들, 앞에서 배운 지형들이 전부 다 이제 침식 퇴적들을 하거든요. 침식 퇴적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카르스트 지형은 퇴적 대신에 침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침식 대신에 용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약간 녹이는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녹이는 작용이 녹이면서 침식하는 게 용식이고요. 그래서 녹였던 걸 다시 뱉어내면서 퇴적하는 게 침전입니다. 침전. 그래서 방금 봤던 파묵칼레는 이 석회암을 물이 녹이고 그리고 물 속에 탄산칼슘이 이제 석회암이 녹아 있는 거란 말이야. 탄산칼슘이. 근데 그걸 뱉어내면서 이 계단 모양의 지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사로에서 물이 흐르면서 퇴적되어서 침전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침전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석회암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석회암을 품은 물이 흐르다가 녹아있던 석회암을 뱉어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온천수가 흐르면서 이 온천수 안에 하얀 탄산칼슘 석회암이 품어져 있던 거야. 녹아있던 거야. 그 다음 이게 다시 덮어서 쌓여서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듯이 파묵칼레는 터키어, 튀르키예어로 목화의 성이라고 하거든요. 파묵이 목하고 캐스, 성이 칼레예요. 근데 이제 터키가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기보다는 목화를 되게 많이 생산을 하거든. 그래서 약간 흰색이 목화랑 연결돼서 약간 이런 비유적 표현으로 지형 이름을 만든 것 같아. 다음으로는 구일인 중국의 게림이라고 부르죠. 거기 있는 이제 탑카르스트라는 지형입니다. 탑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진 방식은 차별적인 용식 또는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차별 침식 또는 차별 침식이 특정 지역만 깎고 특정 지역을 깎지 않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회암을 녹이는데 일부 지역만 녹이고 일부 지역은 녹이지 않는 거야. 단단한 지역은 녹이지 못한 거야. 얘네들이 바로 그 단단한 석회암 덩어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석회암 덩어리라도 서로 녹이는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 용식이 강한 부분들인 거야. 그래서 용식이 강한 부분이 이렇게 남아서 형성한 봉우리다. 여긴 차별 용식 작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차별 용식, 여기는 뭐 석회암의 빗물이 침식을 받았다 했는데 뭐 침식이라고 해도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형태만 좀 다른 거야. 여기는 약간 돌밭 같죠. 돌밭 뾰족뾰족하지. 여기는 좀 더 거대한 부분의 형태. 근데 형성된 원리는 같다. 여기도 석회암에 빗물이 스며드는데 암석을 똑같은 속도로 녹이지 않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녹인 거예요. 중국에 가면 또 여기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지역이거든. 중국의 석림이라는 말 그대로 돌숲이죠. 이게 돌숲처럼 생겼다 해서 석림이라 부르는 거야. 중국에 그런 지형도 있는데 한번 검색해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형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은 카렌이라고 불러요. 카렌.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회암의 차별적인 용식 또는 침식으로 형성된 뾰족한 암석 지형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뭐가 지금 침식하는지, 그러니까 빙하인지 바람인지, 그 침식이나 퇴적을 하는 형성 원인 또는 형성 기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형성 기구 먼저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침식인지 퇴적인지, 뭐 침전인지 용식인지 그것도 이제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인지, 뾰족한 암석인지 버섯 모양의 바위인지 탁자 모양인지 그거까지 파악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별개로 뭐 용암류, 그 다음에 이 화산, 그 다음에 이렇게 빙하, 제가 별도로 뭐 형성 원인 암기하라고 했던 것들 마찬가지로 파악해줘서 나중에 수행평가 볼 때 이제 서술형으로 채워주면 좋겠고요. 여기 카르스트 지형 요것도 참고해서 같이 기억해주면 좋겠죠. 네, 일단 학습지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뒤에 제가 정리해놓은 요런 자료들 같이 보면서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와디 원래 물이 흘렀던 지역인데 지금 말라있는 지역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수, 흘러가는 물, 유수의 침식을 받은 지형이긴 하거든. 근데 뭐 굳이 이걸 적지 않고 그냥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건천이다 라고만 적어도 제가 정답으로 인정하긴 할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렇게 쓴다면은. 그다음 버섯바위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 뭐라고 했죠? 얘는 매사, 얘네는 뷰트라고 했습니다. 이 5번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3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런 부채꼴 모양의 땅 뭐라고 했죠? 선상지라고 했습니다. 건조 지역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선상지. 골짜기를 물이 흘러가다가 골짜기를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만드는 지역, 선상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바다 해안 지형 얘기하면서 사구도 얘기했어요. 사구.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건조 지형에서도 사구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제가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줘도 여러분들이 사구구나 라고, 그림을 좀 못 그렸나요? 아무튼 사구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뭐 피오르 홀은 다 봤고, 여기는 할롱베이가 바로 탑 카르스트입니다. 네, 사진 하나를 더 첨부했고요. 여기 그랑칭기가 아까 봤던 카렌, 여기 파묵칼레가 석회와 단구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뭐 여기 그림도 좋긴 한데 그냥 한 번씩 더 자료 하나씩 더 실어봤습니다. 여기 만든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하천 문제, 이거는 그 뭐냐, 해안지형과 빙하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뒤쪽 같은 경우는 가볍게 봐주면 되겠고요. 그냥 이거 보다가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몇 페이지니 지금 68페이지. 요거는 그 모래를 막기 위해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 돼 있는데, 이 인공구조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얘네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로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방향, 연안류,
연안류가 모래를 가지고 가버리거든. 근데 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래를 가지고 가는 걸 막는 거야. 차단하는 거야. 뭐 그런 역할이긴 합니다. 맹그로브 숲도 한번 이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바다에 있는 식생이야. 바닷가에 자라는 식물 맹그로브 숲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메콩강 제가 앞에서 설명했고 여기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메콩강 관련 이슈 한번 봐주고요. 요거는 뭐 여기서부터는 특별히 뭐 시험과 관련해서는 볼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세계지질공원이 70페이지 세계지질공원이 나왔길래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동해안도 있는데 동해안 제가 예전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경북의 지질공원. 여기도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았대요. 저는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영덕군을 갔다가 지질공원 사무실, 지질공원 관람실에 들렸었습니다. 거기서 들어갔다가 처음에는 그냥 여행객이겠거니 하고 지켜보시다가 또 제가 지리쌤이라고 꺼들어 댔거든요. 그랬더니 막 엄청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뭐 이런 뭐 다양한 지형들, 특이한 지형들 설명 당연히 있었고요. 지난번에 저희 그 크리스탈 롱스톤이 나왔던 육계도와 육계사주도 이렇게 막 나와 있더라고. 실제 사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섬하고 연결된 육계사주 그리고 섬은 육계도죠. 이렇게 완전히 진짜 거의 답사관 박사님처럼 입고 갔었어요. 영덕이 이런 지질공원도 있고 그다음 또 풍력발전소도 있고 그다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센터도 있어가지고 되게 여러분들하고 답사를 가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나중에 여러분 채티 꼬셔서 같이 가서 이런 거 구경도 하고 또 브이로그도 같이 찍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 뭐 이런 것도 구경했고 또 갔더니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또 트레킹 여행 스탬프 투어를 갔었거든. 그래서 이런 메달도 나중에 받았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엔 지속 가능한 국가 부탄이 있는데 여기가 한때 빠니보틀이 되게 올려치기 하던 나라예요. 빠니보틀이 여기 되게 관심 가지더니 여행을 갔거든. 근데 약간 여행을 갔더니 막 그 정도는 아니었던 느낌이었어. 본인도 약간 그걸 느낀 것 같아. 본인 엄청 신비롭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여기 부탄이 되게 신기한 게 관광세를 부과해. 하루에 막 얼마씩 별도로 세금을 내야 여행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가이드도 공식 가이드를 고용해서 무조건 가이드랑 같이 여행을 해야 돼. 여기 그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을 지키려고 그렇게 여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뭐 관심 있으면은 빠니보틀 부탄 여행해서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스님 관련된 영상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그런 기억도 나네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 카톡으로도 안내할 건데 우리 그 지형 수행평가 중에 아까 말한 서술형 부분 말고 오픈형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 패들렛으로 하는 부분만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카톡으로 안내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 안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 많았습니다.